한 번만 더 읽고 결혼 정년기에도 아무와 결혼하지 마라. 헌기에 찬 사람들이 기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다.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니? 결혼할 사람이 있는 거니? 결혼 정했어. 30살의 한 여성이 요즘 방영 중인 막장 드라마의 게시판을 찾았다. 드라마의 내용은 매우 비슷했다. 극중 어머니는 계속해서 딸에게 결혼을 강요한다. 처음에는 대화를 잘 나누고도 결국 다툼으로 번져서 결혼하자면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며 딸을 협박하는 시기였다. 그럴 때마다 주인공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다가 엄마가 죽으면은 나도 따라 죽겠다며 울고불고 난리였다. 가지는 분노에 가득 찬 심정으로 드라마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 대체 왜 이러기까지 하면서 결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나 한 명 붙들고 하면 되는 게 결혼인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나? 나는 혼자인 지금 삶이 행복하다. 적어도 저런 식의 결혼하고 싶지 않다. 아쉬운 대로 그럭저럭 보이지 않아서 하는 결혼이 정말 행복할까?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곰곰이 생각하면 결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누군가의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일은 그리 결과가 좋지가 않다. 물론 부모님과 또 주변 지인들의 지나친 관심과 거대한 참견이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도 맞다. 지치게 하는 거지. 시인은 20살 이후로 몇 번의 연애를 했지만 여의로 관계를 정리했다. 당시 20세였던 그녀는 나이도 어리고 일이 또 어리고 할 일도 많으니 먼저 일에 집중해서 커리어를 잘 쌓은 다음에 연애를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고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30대 정말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주변 친구들은 이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들은 훨씬 어린 여성을 선호했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시인은 엔지니어에 일하는 남자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종종 식사를 하거나 여의로 드라이브를 갔다. 그는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녀에게만큼은 매우 다정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안정감을 느끼는 여자는 이 남자와의 결혼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그를 놓치다가는 남들이 말하는 얼룩미스로 늙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청문회 때 그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하고 남편은 바로 승진했다. 매일 술자리가 있었고 사흘은 집을 비웠다. 부부 사이에 대화는 없었다. 그는 일이 많아도 너무 많았는데 그녀는 남편의 수입을 전혀 몰라 더 답답했다. 결혼 후 남편은 단 한 번도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서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별로 기쁘지 않았다. 남편 역시 그녀가 임신했다고 해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지금 내 나이에 이혼하면 어디서 남자를 찾으려고 그러니? 원래 결혼 생활하는 게 다 그런 거야. 아이고 떠나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봐. 배는 점점 불러왔지만 그녀는 엄마가 되었다는 게 꿈보다도 점점 더 심해지는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결혼이라는 사람의 평생이 걸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아쉬운 대로 대충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면 당신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게 된다. 나이나 현실을 핑계에 삼지 마라. 여성들도 결혼 생활에 자신을 얽어맬 필요가 없다. 기혼 후에도 얼마든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매력과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다. 떠밀려 하는 결혼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크고큰 행복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 결혼은 간단하지만 이혼은 더 간단하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느냐다. 그 누구도 당신의 원리를 빼앗을 수 없다. 당신의 삶은 오로지 당신의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인생을 살지 마라.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인 충돌 외에도 서로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라이프 스타일 등 자유로하는 것이 많다. 그러다가 둘 중에 하나라도 일자리를 잃어서 경제 생활을 못하게 되면 더 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결혼의 전제는 사랑이다. 삶을 성숙하게 하는 바람과 서로를 향해 갈망이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다. 경계가 졌다고 특히 더 나이가 되었다고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복잡한 인생 사이에서 사실 연애와 사랑은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결혼에 대한 지나친 환상이나 꿈은 버리도록 하자.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떵떵이려서 하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사랑과 결혼이다. 자, 싸울 때마다 헤어지자고 하는 연인, 내게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어리석게도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일 신이 다시 내게 기회를 준다면 나는 그녀에게 똑같이 말할 겁니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신이 정한 시간 동안 할 수 있다면 1만 년 동안 그녀를 사랑하고 싶어요. 누군가 떠나가는 사랑을 그리워하며 인터넷에 올린 글이 한때 화제가 되어서 연인들 사이에서 1만 년 동안 사랑해 들은 말이 유행했다. 그러나 속도를 등지하는 현대사에서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결혼을 지우는 커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그만큼 이혼을 결정하고 업종을 쓰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길을 걷다 보면 지난 애정 생각을 하는 커플뿐만 아니라 은성 높여서 싸우다가도 헤어지는 커플도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사랑하는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데 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기보다 큰 소리로 이별을 결심하는 걸까? 2016년 한 남성이 자신의 SNS에 눈물 젖은 편지를 올렸다. 사랑하는 나의 전 여자친구에게 자기야 지금은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미안해. 대학교 4년 내내 이렇게 부르는 게 습관이어서 말이야.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막상 글을 쓰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자기야 하고 싶은 말이 여전히 많아. 자기가 떠난 뒤에 내 삶은 공허함과 슬픔으로 어떻게 마음이 답답하고 조금은 우울해져. 요 며칠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어. 사람들이 나들 얼굴이 슬픔이 가득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은 나는 그냥 우리가 끝났다고만 얘기해. 자기야, 그래도 자기를 향한 기도와 바람이 나를 괴롭지 않게 지켜주는 것 같아. 내가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어쩌면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와 바람조차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그럼 정말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 몰려올 것 같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교실과 학교에 있다고 보면은 자꾸만 자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싶어져. 자기야,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전생에 500번쯤 눈을 마주친 사람들이 이생에서 어깨를 스치는 인연이 된다는 말이 있다.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인연이 있어이며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그 인연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깊다는 뜻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려면 억만 겹의 우연과 인연 그리고 사랑이 모여야 한다. 이런 소중한 인연을 왜 소소한 우여 음악으로 쉽게 등져버리는 걸까? 두 사람이 함께 있다 보면 어떤 의미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저마다 성격이 다르니 당연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연인과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연애 비용이라는 말이 있다. 단순히 연애를 할 때 쓰는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이나 감정 같은 각종 물질적인 정신적인 소비를 모두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어떤 문제나 사건을 오해해서 곧바로 사랑을 저버리고 이별을 결심한다면 그런 후회와 상처만 남는다. 어떤 이는 연인과 하루 24시간 이내에 붙어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건강한 연애는 각자 독립적으로 해야 할 일을 존중하며 서로를 속보거나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다면 최대한 이성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절대로 상대에게 손을 내거나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아무리 오해가 풀렸다 해도 결국에는 이별로 마지막을 장식할 수밖에 없다. 싸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도 필요하다. 만일 두 사람이 서로 화가 난 상태라면 먼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을 유지하라. 그렇게 갈등을 겪은 후에 냉정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냉정기가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 그 시간이 너무 길면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려면 화가 더 커진다. 그러므로 잠시 후 냉전 후에는 그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를 나눠야 한다. 많은 연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하고 상대는 또 화가 난 상태에서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한 사람은 후회하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이별 후에 얼마 동안은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랑을 할 때 이런 태도는 그런 것이 좋다. 감정을 원래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것으로서 서로를 열렬하게 사랑했다고 해도 그 미성숙함이 좋아심을 부추겨 때로는 상대와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사랑에도 인내심이 끊겨 있어야 하며 다투는 순간에도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다툼은 그저 다툼이 뿐이라고 생각해야지. 일순간의 짜증과 분노로 쉽게 이별을 결심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 어릴 때는 사랑을 잘 알지 못한다. 젊은 날의 연인들은 스스로 싸우고 다투면서도 한편으로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과 여러 문제를 견뎌내야 한다. 모두가 사랑을 배우면서 성장한다. 그러니 기억하라. 사리건을 사랑을 내심과 끈기로 키워내야만 할 뿐인 연인과 달콤한 사랑의 여실을 함께 맛볼 날이 오는 것이다. 좋은 글이네요. 저자가 아주 인생의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네요. 자, 아무리 화나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절반은 자기 학대적인 성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어리고 부득불까지 결함이 가득하면 무슨 일을 해도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밟고 올라서도록 기꺼이 돕는다. 미국 유명 심리학자 피터의 말이다. 자기 학대는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자의라고도 한다. 주먹으로 벽을 가게하거나 심지어 머리를 벽에 박으며 분노를 발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행동 모두 비이성적이며 심각한 자해 행위를 해당한다. 남친과 이혼한 뒤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이혼 후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깊이 우울감에 휩싸여 있다. 그런 이후에 여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바늘로 자기 몸을 찔렀다. 시간이 늦자 그녀는 단순히 바늘로 몸을 찌르는 것만으로 부족함을 느꼈고 바늘을 아예 몸속에 넣는 기이한 행동까지 했다. 아무리 분노가 끌어온다고 해도 절대 자기 몸을 학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술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술을 마시며 알코올로 몸의 감각을 마비시키는데 이 역시 일종의 자해에 해당한다. 감정을 발산할 때는 우리의 몸을 볼모로 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점점 슬프게도 그런데 자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릴 때부터 멍하니 있는 것을 좋아했던 지호는 바보라고 자주 놀림을 받았었다. 2살이 넘어서야 말이 터진 그는 모든 면에서 반응이 느린 편이었고 친구들이 종종 무시를 당했다. 그의 부모 역시 또래에 비해서 똑똑하지 못하다고 폭언을 삼았다. 하루는 도덕장에서 논을 읽고 자는데 화가 난 아버지가 돌아와서 흠씬 두들겨 패었다. 그날 아버지는 대나무의 소리에서 4개나 부러뜨렸다. 겨우 떠서 이랬던 그는 꼬박 한 달 침대 위에 누워서만 지내었다. 한 번은 실수로 아버지의 손목시계를 망가뜨렸는데 화가 난 어머니가 강제로 그의 옷을 벗겨서 집 밖으로 쫓아냈다. 지나가던 이웃들과 친구들이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기득거렸다. 자신감이 바닥을 쳤던 그는 고작 11살이었다. 중학교에 들어간 지후의 학창시절은 더욱 암울했다. 자신을 괴롭히는 선배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호비용이라는 목록으로 돈을 갖다 바쳐야 했고 그러지 못하면 속절없이 맞았다. 불량 학생들의 숙제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과 후에 또 골목길에서 주먹과 발길질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지우는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부모님에게 심하게 혼이 나고 말았다. 이제는 너는 참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자 지우는 진작부터 준비된 치약에 살증이라서 그것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하지만 다행히도 곧바로 부모에게 발견되어서 그것으로 구조되었다. 부모는 마침내 자신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모질게 울었는지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달았다. 학교에서 그를 괴롭히던 학생들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 후에는 다시는 그를 괴롭히지 못하였다. 지우 역시 다시는 스스로 생각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살아있어야만 삶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니 말이다. 기억하라. 자유는 그저 심리적인 아픔과 스트레스를 잠시 해소하고 주의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간혹 자기를 거치게 하고 혹사해야만 하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스스로 상처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강자가 아니라 그저 역자로 비친다. 그들은 겉보기 위해 당신에게 관심을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반감을 품고 있다. 자유로 남은 상처는 절대 내면의 아픔까지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아픔을 직면하고 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어려움을 고백함으로써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하다. 좋네요.